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EPL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PL에서 가장 최고의 센터백 듀오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과연 토트넘의 센터백 듀오는 이 전체 EPL에서 몇 등 정도 하는 센터백일까요? 제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좀 궁금해졌었는데 때마침 옵타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기사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돌처럼 단단한 아스날,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인스테빌리티, 이게 약간 이제 흔들리는, 안정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죠. 맨유는 굉장히 불안하고 아스날은 굉장히 단단하고, 이 센터백 파트너십에 대한 리뷰가 올라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면은 일관성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바뀌냐, 불안정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살리바가 지난 시즌 아스날에 굉장히 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살리바가 부상을 당하면서 뭔가 아스날의 폼이 굉장히 좀 떨어지기 시작했었는데, 이번 시즌 살리바는 다행히 부상을 당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리바와 가브리엘이 27경기를 같이 뛰면서 단 3경기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명이 같이 뛰었을 때는 무려 27경기 중에 21경기를 이기면서 승률 78%를 기록했죠. 예전에 손흥민 선수한테 무리하게 그 파울을 했던 홀딩, 롭 홀딩이 이제 가브리엘과 함께 뛰었을 때는 33%의 승률이었던 거에 비하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과 살리바가 함께 뛸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아스날이 우승을 할 수 있는, 혹은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이 꾸준함 그리고 일관성 있는 이 활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아스날만큼 좀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팀 중 하나는 에버튼인데, 기록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 아스날의 가브리엘 마갈량이스 그리고 윌리엄 살리바, 이 두 선수가 24번이나 함께 뛰었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에서 다른 어떤 조합을 쓴 게 단 3명, 그러니까 단 3개의 조합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 센터백 조합을 거의 바꾸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뒤를 잇는 게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타코스키라던가 브랜 화이트 같은 선수들이 24경기를 함께 뛰었고, 다른 센터백 조합은 4조합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 선수가 18번 같이 출전을 했고 5개의 다른 종류의 파트너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토트넘을 지켜보신 분들은 알죠. 이 5개의 조합 중에 굉장히 요상한 조합들이 많이 있습니다. 풀백들로만 구성된 센터백 조합도 있고, 반더벤이 부상, 로메로가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토트넘이 한때 쓸 센터백이 없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토트넘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부상이나 레드카드가 없었더라면 훨씬 더 높은 그런 일관성을 보여줬겠죠.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더 숫자가 높았을 거다, 만약에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아니었더라면. 그리고 이제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수비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로메로와 이제 반더벤이 함께 뛸 때 그때의 승률은 66.7%인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40%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두 선수가 함께 뛰는 토트넘이 훨씬 더 견고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토트넘이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이겨낸 거에 비해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맨유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개의 다른 센터백 조합을 들고 나온 거죠. 뭐 바란 에반스, 바란 마르티네즈, 맥과이어 에반스, 맥과이어 린델로프, 그리고 뭐 바란 맥과이어 조합도 많습니다. 너무 많고 그 중에 좀 많이 나온 조합들을 좀 먼저 말씀드린 건데, 이 유나이티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센터백이 보통 2명의 센터백을 뛰고, 그리고 이제 11의 다른 파트너십, 11의 조합을 돌려가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골을 좀 많이 먹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경기마다 15번 이상의 슈팅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15번 이상 상대에게 슈팅을 허용한 퍼센티지가 무려 57%가 되면서 이 맨유의 수비 불안에는 결국엔 이 센터백의 확실하지 않은 조합,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수치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맨유 같은 경우에 11의 다른 파트너십을 썼죠.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센터백 조합으로 12개의 다른 조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맨유 같은 경우에는 11개를 써가지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맨시티는 더 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시티가 잘 돌아가고 있는 이유, 누가 거기서도 잘 뛰기 때문에 맨시티가 얼마나 넘사벽의 팀인지 알 수 있는 그런 통계 중 하나이죠.
여하튼 센터백의 어떤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승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봤을 때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조합은 아스톤 빌라의 콘사 그리고 토레스 조합입니다. 파우 토레스 87.5%의 승률을 자랑하고 있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콴사 버질 반다이크 조합이 콴사가 어쨌건 잘해주고 있네요. 어린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5경기에서 4경기를 이기면서 80%의 승률. 아케 디아스 조합도 있고요. 그리고 살리바 마갈량이스 조합도 있는데 반더벤 로메르 조합이 그 다음에 들어옵니다. 66.6%. 이건 이제 풀럼의 아드라비오와 바시 조합 혹은 이제 디아스 아칸지 조합이랑 같은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트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조합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조합을 자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반더벤의 부상이나 로메로의 카드 이슈 때문에 이번 시즌 유독 이 조합을 자주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들과 별개로 일단 토트넘은 2명의 센터백을 쓰는 게 다시 한번 좀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1-22 시즌만 해도 3백을 생각보다 좀 자주 고용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2명의 센터백을 쓰는 4백 체제가 조금 더 굳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번 시즌에 2명의 센터백 혹은 3명의 센터백을 쓴 이 비중을 봤을 때 아스날, 풀럼, 리버풀, 맨유, 뉴캐슬, 토트넘, 웨스트햄, 번리 뭐 이런 팀들은 거의 100%에 가깝거나 100%의 확률로 2명의 센터백을 썼습니다. 놀라운 건 이제 맨시티인데, 맨시티는 68%로 2명의 센터백, 그리고 32%로 3명의 센터백인데, 사실 이게 좀 맨시티가 이야기가 좀 어려운 게 4백이더라도 4명의 센터백을 쓸 때가 있는 게 맨시티거든요. 전술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약간 좀 통계치가 맛이 간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프리미어리그 강팀들은 특히 이제 2명의 센터백을 활용하는 전술을 쓰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실점을 덜 할 것으로 이제 기대 수치가 나오는 조합은 역시 아스날의 마갈량이스와 살리바 조합, 그 다음이 아스톤 빌라의 파우토레스와 콘사, 그리고 그 다음은 노팅엄입니다. 볼리와 무릴리오 조합이고, 맨체스터 시티의 후벤 디아즈와 아칸지 그 뒤를 있습니다. 어쨌건 어떤 조합이 가장 견고한가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스날과 아스톤 빌라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거 보면은 이 두 팀의 성적이 최근에 왜 좋은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이제 많이 실점을 할 것으로 보이는, 통계적으로 보이는 그런 팀들을 봤을 때는 셰필드, 루턴 강등권 팀들이고, 그 뒤를 울브스가 잇고 있습니다. 울버햄튼.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울버햄튼의 어떤 고민 중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하튼 토트넘은 최고의 어떤 센터백 듀오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좀 이릅니다. 이 두 선수가 사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함께 뛰죠. 처음으로 함께 뛰는 선수들이고, 다음 시즌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승률을 보여줄 확률도 높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뛰는 경기도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단 다가오는 몇 경기에는 반더벤이 없을 예정이고 드라구신이 그 자리를 채워줘야 하는 상황인데, 반더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드라구신도 이번 기회를 좀 계기로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믿을 만한 센터백 중 한 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처럼 어떤 조합을 놓더라도 좀 잘하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생각하는 거는 너무 욕심이겠죠. 아스날처럼 이제 고정적인 조합으로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아마 토트넘의 다음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계를 이제 만들어냈으니 또 다른 좋은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인 로테이션을 만들어내는 게 아마 아스날의 그 다음 목표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센터백에 대한 다양한 어떤 통계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